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런 관세 위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요 한국 산업은 다 문제인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제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는 들어오기 싫으면 마라. 대신 관세 때릴게. 반도체 제일 걱정이에요, 반도체가. 예,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미국 무시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세계 반도체 수입의 60%가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엔드 유저,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는 사실은 하이텍이 살아있는 미국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들어오라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은 그럼 왜 반도체를 자꾸 내재화할까? 반도체가 너무 중요한 전략 산업이어서. 예,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원래 반도체는 1947년에 예.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전기를 끊었다 붙였다 스위치, 예. 그다음에 신호를 영리. 증폭시키고 트랜지스터가 이제 개발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 1950년대 말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페어차일드에서 그 트랜지스터를 이제 그 조그맣게 집적화시켰죠. 미세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성능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국방, 그다음에 우주항공 여기서 썼어요. 예. 미국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반도체 그 조립, 그러니까 후공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수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1970년대에 일본으로 그 후공정 이쪽으로 넘긴 거죠. 예.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 결국 대만, 한국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후공정이 완전히 자동화됐으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네. 지금의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 속도, 그다음에 저전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설계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조 기술이라든가 소재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예. 지금 반도체 소재가 실리콘이에요. 예. 그 그래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엄청 좋아진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반응도 좋고 뭐. 그래핀이 거의 두께가 없을 정도로 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 전도, 그러니까 전기의 전도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데이터 처리 속도가 실리콘의 100배예요. 그다음에 부들부들 유연성이 있지만 철강보다 200배의 강성이 있어요. 예. 좋죠. 근데 저항도 없어요. 전력도 조금 먹고. 끝내주죠 뭐. 좋죠. 근데 그 얇은 두께로 일정하게 생산할 수 없어요.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업성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밴드갭이 없어요. 밴드갭이라는 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전기가 다 통해요. 반도체가 안 돼요. 도체지. 네,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대박이죠. 예, 그러면 미국이 삼성전자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가 이제 직접 챙겨야 된다. 들어와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삼성전자 들어갔는데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있겠죠. 열심히.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HB 그것도 잘 안 되는데. 글쎄요. 예, 걱정입니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보조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산 부실화되고 생산 설비, 기술, 노동력 뭐 이런 건 다 그쪽에 남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위협에도 우리가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를 투자해야 되는가?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 왜냐하면 예. 반도체라는 거는 어차피 구조 조정된 산업이에요. 컨설리제이션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 세계에서 경쟁력 있게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딱 세 개라는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마이크론이 잠식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스템 네네.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뭐 엔비디아니 이렇게 뭐 TSMC 이렇게 이런 그룹 일군 그룹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양산형 무슨 메모리나 뭐 무슨 낸드 프레시나 이런 양산형은 중국이 막 따라와서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고 그래서 약간 양쪽에서 애매하다. 근데 양쪽에서 치였다. 중국이 따라오면 그건 그 산업은 접어야 돼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예, 근데 네. 그 중국이 못 따라오죠. 그리고 그거는 차라리 미국이 물론 이제 뭐 많이 막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똑같은 노력을 들인다면 예. 그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사실 허들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미국의 저기 장비를 규제하면 더 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똑같은 노력을 들여서 부가가치는 더 비메모리가 더 많으니까 패밀리스 같은 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중국과 경쟁을 안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이 뭐 우리 거를 그 잠식한다 하더라도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소재 부품 장비를 한국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우려하는데 지금 메모리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요가 늘 때는 무조건 공급자가 갑이에요. 그러니까 뭐 빨리 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미국도 트럼프도 어떤 상황을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위협 때문에 주가가 언더슈팅을 많이 한 뭐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는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결국은 기존에 있던 철강, 뭐 배터리 이런 거는 중국의 위협이 너무 크니까 좀 부정적으로 석유화학 이런 건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인 뭐 예. 수소라든가 소형 원자로 쪽으로 이제 그 부가가치가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중심이. 네. 지금 전환기에 있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들은 쉽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아시아의 과잉 설비가 이제 문제가 되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그 반도체는 그래도 여전히 희망을 걸 만하다. 뭐 가장 왜 이렇게 확실히 잘 애매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쪽에 미국의 하이텍이 가는 그 성장하는 만큼 예. 결국 메모리를 한국 업체 이외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차피 3개 회사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면 저희는 어디다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일단 하이닉스. 국내가 깝깝하죠. 예. 근데 그러니까 원화저라는 뭐 그거는 불보듯 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외국인들이 더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원화가 나쁘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투자할 때 종목 잘못 고른 거. 예. 근데 환율에서 깨지면 훨씬 더 크죠. 전체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는 거니까. 예. 근데 원화절하 수혜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 얘기는 결국 달러 매출 많은데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는 게 어디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조선업을 골랐어요. 조선업? 예, 달러 매출 조선도 중국이랑 경쟁하지 않나요? 예, 경쟁합니다. 근데 일단 달러 매출이 100%고요. 네. 지금 선박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연료가 벙커스에서 암모니아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 선박 엔진을 봤을 때는 중국보다 확실히 차별화가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게 뭐 LNG 운반선처럼 고부가 선박에서 중국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예. 확실히 그 신뢰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LNG 갖고 올 때 마이너스 163도를 유지하면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163도지 그거를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열을 잘 시켜야 돼요. 근데 이 기술을 특허를 갖고 있는 데가 프랑스의 GTT, 예. 게스 트랜스포트 앤 테크닉 게스 이 회사가 갖고 있어요. 예. 독점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그걸 예전부터 독자 기술을 개발했어요. 거기 계속 이제 독립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좀 차별성이 여기도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히토류 같은 거, 희귀금속 같은 거 수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그거 스스로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를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극 항로 이제 뚫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해저에 그 히토류가 엄청 묻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쉐빙선, 그러니까 얼음 쪼개는 배, 그 다음에 해저 광물 탐사 및 채굴선 예. 이런 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걸 중국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혜가 많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볼 수 있고요. 조선 관심 있게 보자. 그다음 매출 100%예요. 달러로 하는 게. 예, 그렇죠. 뭐 이게 뭐 저기 달러 아니면 거래를 안 하죠. 예. 나라가 다르더라도 다 달러로 돈을 받으니까. 예, 조선은 다 달러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번 좀 뭐 미워도 다시 한번 보자 그러는데 저는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일단
기관들이 연쇄 손절매 있었잖아요. 예. 주가가 이 정도 빠졌으면 아마 손절매에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 A 기관이 팔면 B 기관이 또 걸리고 계속 그렇게. 지금 기관들은 아주 미쳐버린다고 하던데요. 예. 삼성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악순환 걸리는 거죠. 예.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 그렇게 팔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PBR 1배 미만으로 있으니까. 지금 뭐 하이닉스가 거의 2배인데 예. 삼성전자 1배 미만이니까 거의 주가는 락바름, 그러니까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술적인 과매도 구간에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예. 아주 좋지는 않더라도. 네, 예, 예. 그러니까 저 트럼프의 어떤 관세로 인한 거, 그다음에 예. 약간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잖아요, 지금. 예. 예,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너무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IT 부품 제품이라는 게 언제 한번 러시했었냐면 코로나 보조금 2021년에 받아가지고 그때 확 샀던 거. 예. 근데 2025년 되면 4년 흘렀으니까 교체 주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계들이 인공지능 기능이 막 요즘에 탑재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교체 수요가 한번 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로보틱스 하드웨어였죠. 하드웨어 가전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로보틱스가 되면 될수록 뭐 그런 쪽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역시 중국과 경쟁을 안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하이텍하고 직결돼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일단은 뭐 또 이제 시장의 관심이 중국하고 경쟁하는 어떤 제조업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방어주, 디펜시브한 것들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에서 K-뷰티. 그러니까 K-뷰티가 사실 화장품이 그러니까 중국에선 쫓겨났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별로 안 쓴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미국 중국 자국 화장품을 쓴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은 지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다 달러 매출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게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람들은 색조 화장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예, 가리고 싶어서. 예. 예. 그러니까 노인들도 이제 면역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면역이 약해지면 면역이 자기가 스스로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든요. 그게 체온이 높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면역이 결국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피부가 안 좋아지는. 근데 면역을 이 컨트롤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의학적으로, 예,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거기다 기능성 화장품을 딱 발라주면 면역이 좀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고령화 사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능성 화장품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간다. 예, 끝으로 이제 하나 더 보면 내년에 금융 경색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멀쩡한 기업도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좀 회사채를 싸게 할인해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자나 배당 같은 거 받으면 그 뭐 종합과세 그리고 뭐 의료보험료 엄청나게 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으로 고민하신 분들은 내년에 이렇게 싸게 나오는 이런 할인채 같은 걸 사면 이건 예. 다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세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관찰하자. 좀 괜찮은 회사채들은 예, 그걸 보고 있어요. 야, 이거 오늘 전체적으로는 중국은 일단 피하고 보자. 예,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중국의 과생산 구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중국이 관심 갖는 하여튼 중국이 손대가지고 안 망가진 산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태양광이며 뭐며 하여튼 예. 중국이 손만 대면 워낙 과생산하니까. 이미 이제 공급과잉으로 접어들었는데 예. 미국이 더 두들겨 패니까 결국은 다른데 덤핑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하고도 경쟁이 되는 산업에서는 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네. 곡소리 많이 나겠네요. 투자할 때는 그게 피해서 할 수는 있는 데는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말씀하셨던 산업들이 다 주요 산업이잖아요. 배터리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하여튼 그동안도 많이 이제 코셔스하게 봤었는데 이제 2025년부터 그게 이제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울한데요. 예, 사실은 우울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세컨 점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를 한번 끝으로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한강의 기적, 이거는 약간
기형적이죠. 그러니까 탑다운이잖아요. 정부 예. 주도형이니까. 예. 사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툼업이 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 동기부여도 되고 예. 좋은 건데 이제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창조 경제,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행정 시스템이 여전히 탑다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좀 규제를 풀고 개인의 판단이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스타트업들 많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암호화폐의 구조 속에서 그 힌트를 찾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암호화폐라는 게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 공증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수많은 거래를 공증하는 사람을 뽑았다면,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불해야 된다면 그 고정비 부담 때문에 아마 세상에 이러한 비즈니스가 빚을 못 봤을 겁니다. 근데 뭐 실력 있는 사람들 누구들 와라 들어와서 이 코인을 채굴해 가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채굴이라는 것이 결국 공증하고 맞닿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그 스타트업이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정해진 성과를 한번 보여달라, 어떤 건지 소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젊은이들이 달성을 하면 예. 약속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 보상이라는 게 꼭 지금 현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식이나 예. 뭐 코인, 뭐 이제 디지털 화폐라도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어떤 새로운 기업들이 돈을 펀딩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노동력을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 남는 시간에 예. 이 기업은 좀 성장 포텐셜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이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도와주고 정해진 그 어떤 성과를 내고. 예. 그래서 이제 비상장 영향력 있는 이런 어떤 성장 잠재력 있는 그런 비상장 주식을 얻는 거는 괜찮은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 조금 더 우리 사회에 조금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잉태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거 돈 조달하는 건 막되 이 노동력 조달하는 것까지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뭐 직접 출근하기는 어려워도 예.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그 공간, 자업 공간, 그러니까 디지털 가상 세계가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쉽게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거였습니다. 교수님은 창업도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하잖아요. 오거나이즈도 하시고 하는데 진짜로 창업하는 게 제도적인 걸림돌이 많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약간 애매모호하잖아요. 비즈니스 중에서 약간 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하면 안 돼요.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예. 뭐 그때 말씀드렸듯이 예. 뭐 독일 사람, 일본 사람 필요해요. 예. 근데 모셔오기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뭐 주식을 갖다가 이제 예. 참여하면은 주거나 예. 뭐 이런 어떤 그 디지털 가상 세계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하여튼 규제 문제는 진짜 좀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긴 많이 있고. 그렇죠. 무슨 금지법, 무슨 금지법, 금지법. 그런 게 많으니까 네. 걱정이네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또 한참 그 김대중 정부 때 벤처 산업 키운다고 돈 엄청나게 뿌렸는데 또 왜 이렇게 또 정부가 돈을 많이 뿌리냐.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또 비판이 있어서 그것도 싹 걷어들였어. 그래서 투자를 올바른 데 써야 되는데요. 예. 그 선관이 없는 거죠. 예. 그때는 또 그냥 뿌리기만 하는데 집중했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그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가장 첫 번째가 행정 관리의 무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글쎄요, 경제가 좀 기형적으로 커져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그걸 좀 제도화해서 좀 이렇게 합리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중국은 참 예전에는 중국에 우리가 뭐 많이 팔아서 좀 분위기 좋을 때도 있었는데. 그렇죠. 중국의 과생산이라는 게 이제 미국이 함께 갈 수 없다. 이제 누군가 좀 피해를 봐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아시아 너희들은 조금
좀 옆에 있어 다오. 네. 나중에 다시 부를게.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버티고 있어라. 예. 우리는 그잘 버티고 있어야 되네요. 예, 큰형님 불러줄 그게- 때까지. 그게 피곤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김학주 교수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